루피 기어포 여과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기대를 했죠. 어쩌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오래간만에 올려서 감이 떨어졌었습니다. 에이, 인기 없는 아빠 크래프트. 뭐 따윈 일도 없이 레알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영상 이후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아빠 크래프트, 그래 니들이 왕인데 내가 뭘 뭘 만들어 줄 거나. 먼저 땡글님이 포켓몬 캐릭터 중 가디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구리야, 그거부터 만들어주마 하고 시작하려는데 이 녀석은 그런데 행성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아빠, 그런데 눈에서 불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번에 좀 무서웠거든. 아빠, 그런데 피부는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 저번에 좀 지저분하더라. 아빠, 그런데 이번에 음악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빠, 그런데 저는 이 녀석에게 만인의 피가 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부터 모든 게 정말 뭔가 제대로 망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만들게 된 가디언 충전식 조명기 앤드 오르골, 오늘은 그거랍니다. 짭! 아빠 크래프트의 아크입니다. 이번엔 주문 내용이 많아서 작업 분량이 길었습니다. 대략 5일? 그래서 빠르게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원형은 3D 펜을 이용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보니 가디언은 길쭉길쭉해져야 느낌이 살겠더군요. 평소 큰바의 얼굴과 롱허리를 자랑하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디언이지만 얼굴은 작게, 팔다리는 최대한 길쭉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스케치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스케치는 전체 크기의 기준을 잡고 가디언의 다리 길이는 심하다 싶게 길게 작업했습니다. 현실에 만화 원형 비율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크의 팔다리도 현실에서 보면 심하게 비율 외적이라서 대리만족을 투영해봤습니다. 좀 그래봐도 되잖아요. 머리카락은 색이 달라서 색칠하기 편하게 분리해서 작업했는데 동그리가 눈에 LED 라이트를 넣을까봐 옆에서 감시합니다. 아내가 지나가다 한마디 하네요. 잘하고 있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 헬멧이야? 이제부터 저는 수도를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정말 죽다 살았는데 이번엔 땡그리가 옆에서 찰떡같이 붙어서 감시까지 하고 있어서 정말 아찔할 정도로 명고르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땡그리는 맨들맨들 깔끔한 가디언을 얻게 되었지만 저는 저 아래 뒤쪽, 직접적으로는 말하면 지저분하니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면 최종 배설기관의 질환이 상당히 아주 완벽히 극심히 아찔하게 심해졌다는 사실이 슬퍼지네요. 명고르기 인두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두질은 단지 샌딩을 거들 뿐. 농구에서는 리바운드를 잡는 자가 경기를 지배했다면 명고르기에서 땡그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샌딩입니다. 일명 사포질. 전생에 아이들에게 진빚을 덜어내는 심정으로 돋보기까지 동원하며 정성을 가장한 원망을 가득 담아 한 땀 한 땀 샌딩했습니다. 이제 아크의 바람을 담은 비현실적인 비율의 다리와 몸의 형태를 만들고 저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헬멧이라고 오해할 만한 머리카락 등 이제까지 만든 것들을 점검합니다. 가디언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저는 가디언의 원피스가 망토처럼 날려서 조명에 간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골방아재의 변태적인 만족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땡그리 건데 설마 제가. 원작에서 가디언이 사이퍼 계열이던데 날아가는 형태를 초능력 몬스터스럽게 원피스를 망토처럼 날리고 빛과 나중에 형광가루를 추가해서 신비함을 배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뭔가 얘기가 주절주절돼서 분위기는 이상한데 진짜라니까요. 믿어봐요. 망토의 형태가 대충 잡혔기에 3D 펜의 특성상 발생하는 구멍과 균열에 필라멘트를 덧대고 면 작업을 한 겹 더했습니다.
필라멘트 덧대기로 망토를 고르게 잡아가고 있는데 왠지 이 상태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런데 일만발이 등 뒤에 꽂힐 것 같은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비장의 무기인 퍼티를 꺼내 냅다 쳐발랐습니다. 퍼티는 균열을 잡는 용도로 아주 조금씩 아껴가며 사용하는데 지금은 제 생존의 균열을 잡으려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을 원피스에 고정시키고 가디언이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형태를 잡아줬습니다. 참고로 퍼티가 발라진 모양이 이상한 땡그리는 그런 데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쌩 까고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색하면 깨끗합니다. 아니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지겠지요? 이제 눈의 형태를 조각하고 얼굴을 붙였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제 목에 인두를 들이밀어서라도 저는 면을 잘 잡아야 합니다. 원피스 카라를 신경 쓰면서 목 작업을 하는데 눈이 침침합니다. 아, 노안이 심해지고 있어. 그동안 꿈꿔왔던 재료와 건강을 앗아간 저 얄미운 가디안을 교수형에 아니 서페이스 교수대에 처하고 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막 쳐 뿌려줬습니다. 이제 바닥판을 작업할 건데 중국에서 오르골 몇 개를 주문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합판 쪼가리를 잘라 소리 증폭장치 비스무리하게 소리를 울리게 하고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ED 전선에 스위치와 중국에서 구입한 충전 모듈을 이용하여 전선 장치를 했습니다. 충전 모듈 좌표는 영상 소개란에 올리겠습니다. 충전 뒤 납땜을 위한 사전 영상이 없는데 충전지에 납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지 양쪽을 그라인더나 사포로 살짝 깔아 납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LED를 DIY로 제작하는 많은 영상에서 LED에 저항을 달지 않고 있는데 아빠크래프트에 전기 자문을 해주시는 엠칩님께서 저항을 달아야 좋다고 하셔서 전 그냥 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고수분들께서 뭔 저항을 저따위로 달아 하시겠지만 저는 100짜리 저항을 멋모르고 100개 구입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고로 전 완전 초보, 생초보, 전알못입니다. 아참, 엠치평 생유베리 감싸. 이제 바이산인가 고목인가 싶은 베이스를 스위치, 충전기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 빠르게라고 읽고 대충 만듭니다. 여기까지 딱 4일 걸렸습니다. 이쯤이면 대충 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것은 바이산인가 고목인가에는 샌딩 없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인두로만 작업했습니다. 이제 색칠놀이 시간입니다. 저는 아크릴 물감밖에 없어서 아크릴 물감으로 칠합니다만 이 점 기어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페이스는 플라스틱에 밀착하지만 아크릴 물감은 서페이스 위에 고무처럼 연성을 가진 채 굳습니다. 마른다 해도 작은 충격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에나멜 물감을 추천드리며 아크릴 물감을 이용할 때는 묽게 여러 번 올려서 색을 내고 굳으면 바니쉬 등으로 빠르게 마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두색을 칠할 때 보시면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에펠탑을 만들 때 남은 축강염료를 넣고 색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땡그리가 아빠 확인해봤어? 하기에 아빠는 실수하지 않아! 하고 아크릴 물감엔 그래도 신비한 가디안을 위해 축강염료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바니쉬 마감재 칠할 때 넣고 칠했습니다.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할 때 묽게 열댓 번씩 마른 후 색을 덧입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붓자국, 떨어짐, 발색 등 어느 정도 아크릴 물감의 약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위기인 수전증이 가득한 손으로 조금씩 눈을 그리고 정녕 이것은 바위산인가 고목인가를 베이스랑 붙이고 축강염료 안 섞인 마감재 한 번 더 바르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마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잘했어! 그런데 양같다. 여기에 땡그리가 한마디 보탭니다. 아빠, 그런데 가디안은 눈이 더 큰데. 심각하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세요. 농담입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이전 드로잉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크는 현장직 기술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작업은 잘하고 있었지만 곧 쌀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어쩌면 외지에 일을 다녀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또 한동안 영상 작업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어쨌든 유튜브 영상은 계속 제작하려 합니다. 부족한 아빠크래프트이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해 가시죠. 그럼 전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굿짜!